워크북이나 그래프에 따라서 상단의 메인 메뉴가 변경되고요. 워크북일 때는 뭐 뷰 데이터 플러 컬럼 워크시트 보이시는 이 화면들이 메인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 버튼들이 있는 조그만한 것들을 툴바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툴바, 뭐 여러 툴바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기능들 위주로 이 툴바에 버튼들이 표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툴바를 뭐 더 추가를 하거나 안 보이게 하고 싶으시면 뷰에 보시면은 툴바가 있어요. 이 툴바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이 커스터마이즈 대화 상자에서 보이고 싶거나 보이게 하지 않고 싶은 뭐 툴바들을 체크하거나 체크 해제해서 화면 상단에 보이게 하거나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주로 사용하는 툴바라고 보시면 되고, 하단에 있는 게 그래프를 더 빨리 만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툴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오리진에서 주로 인터페이스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라고 해서, 평상시에는 기본적인 설정이라면 오리진에서는 안 보이고 있는데 그 작업하면서 안 보이지만 마우스 포인트를 왼쪽 화면에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라는 그 항목에 갖다 대면 지금처럼 이렇게 프로젝트 익스플로러가 보이게 됩니다.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는 쉽게 말씀드리면 윈도우 탐색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보시면 앞쪽 모양의 버튼이 있어요. 이 앞쪽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평상시에도 계속 보이게 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앞쪽 모양을 다시 한번 눌러주면 마우스를 이제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이동했을 때 숨기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는 윈도우 탐색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상단에 보시면은 언타이틀드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상태창에도 보시면 오리진 그 상태창에 보시면 언타이틀드라고 돼 있고요. 이거는 지금 저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언타이틀드라고 돼 있는데, 이 프로젝트 파일을 이름을 입력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 언타이틀이라고 된 부분이 저장한 이름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윈도우 탐색기처럼 폴더를 더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폴더 이름도 변경해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그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는 뭐 동일한 샘플에 대해서 조건을 변경을 다르게 해서 조건을 다르게 해서 실험을 여러 가지를 했거나, 아니면은 뭐 동일한 조건이면 샘플이 여러 개일 때 프로젝트 파일을 여러 개를 만드는 것보다 하나의 프로젝트 파일 안에 이렇게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를 여러 개 만들어서 그 각각 항목별로 정리하시는 게 아마 나중에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그래프를 만들거나 확인하실 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파일 안에서도 지금 보시면 제 1볼트라고 이름을 변경해 놨는데, 이 안에 있는 뭐 창을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옮기시면은 그 다른 폴더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해서 각각에 맞는 조건들로 움직여서 이동을 시켜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또 말씀드릴게요.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은 오브젝트 매니저라고 해서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추후에 그래프를 만들면 그래프 플랫에 따라서 오브젝트 매니저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잠시만요. 소리가 안 들린다는 분이 계셔서. 그래서 오브젝트 매니저는 추후에 그래프를 만들면은 플랫들이 표시가 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뭐 움직이게 하거나 또는 그래프에서 플랫을 안 보이게 숨기게 하거나 하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그 오브젝트 매니저 하단에 보시면 앱스라고 있는데, 이 앱스는 쉽게 말해서 앱이고요. 그 18 버전인가부터 추가가 된 기능인데, 오리진에는 없는 기능인데 추후에 이제 사용자들이나 또는 개발자들이 필요하다고 싶어서 만든 그 항목들을 앱으로 만들어서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dd Apps 버튼을 누르시면 앱 센터란 창이 열리면서 여기서 필요한 항목들을 찾아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리진 인터페이스는 뭐 이 정도 설명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데이터를 삽입하든 임포트하는 부분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워크북은 쉽게 생각하시면 엑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크북에서 워크시트들이 있고요. 워크시트는 이 시트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애드나 인저트를 눌러서 워크시트를 얼마든지 삽입하고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얼마든지 시트 이름도 변경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삽입할 때는 기본적으로 2020부터는 그 메뉴가 데이터란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메뉴에 이전 뭐 18이나 17 이전 버전들은 파일에 임포트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게 지금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데이터라는 메인 메뉴에 import from 파일에 잠시만요. 없어, 싱글 임포트가. 지금 이 화면에는 싱글 임포트라는 항목이 안 보이는데, 데이터 메뉴 싱글 임포트 항목이 안 보여서 버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툴바에 보시면 워크시트 모양이 1, 2, 3이라고 돼서 워크시트 하나에 1, 2, 3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우스 포인트를 가져다 주시면 임포트 싱글 SK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툴바에서 버튼을 클릭하시고 삽입할 데이터를 찾아서 선택하고 오픈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워크시트에 맞춰서 삽입이 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워크북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폴더를 열고요. 데이터 파일이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하셔서 데이터 파일을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은 그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플러스로 변경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워크북에 떨어뜨려 놓으시면은 자동적으로, 잠시만요. 떨어뜨려 놓으시면은 데이터가 자동으로 삽입이 되게 됩니다. 지금 설정이 제가 안 맞아서 임포트 위자드라는 화면이 나타났는데, 설정이 원래 기본 설정으로 돼 있으시면은 이걸 이동해서 떨어뜨렸을 때 자동으로 그 데이터들이 삽입되게 됩니다. 근데 주로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그 드래그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굳이 폴더를 열어서 하는 것보다는 임포트 싱글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데이터를 삽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쇼 옵션즈 다이얼로그라는 그 다이얼로그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에 선택이 안 된 상태로 데이터를 선택하고 오픈 버튼을 누르면 그 워크북 설정에 맞춰서 자동으로 데이터 삽입이 되고요. 삽입을 할 때 뭔가 항목을 좀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임포트 싱글 버튼을 누르고 쇼 옵션즈 다이얼로그 항목에 체크를 한 다음에 데이터를 선택하고 오픈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인프레스크라는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에드 스파클 라인즈는 기존에 데이터 삽입된 거 보시면은 그 데이터들 위에 메타데이터에 그 그래프 이렇게 라인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데이터 형식의 미리 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그래프로 만들어진다라는 미리 보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체크를 하고 오픈을 했을 때 스파크 라인을 보고 싶지 않다면은 노우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First Import 모드는 기본적인 선택된 상태라면, 기본 선택 사항에서는 현재 활성화된 워크북에 데이터가 있더라도 그 데이터를 삭제하고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데이터를 삭제하면서 불러온 데이터를 삽입을 하게 되고요. 이 임포트 모드를 스타트 뉴 북으로 변경을 하면
새로운 워크북이 생성이 되면서 그 새로운 워크북에 지금 불러드릴 데이터가 삽입이 됩니다. 스타트 뉴 시트는 마찬가지로 워크북이 아니라 워크북 안에 있는 워크시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멀티 파일 임포트 모드는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리네임 시트 앤 북스라는 항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삽입을 하면 워크북 이름과 워크시트 이름이 데이터 파일 이름으로 변경이 됩니다. 보시면은 linear fit2 시트 이름도 linear fit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처럼 그 기본적인 선택사항, 선택된 상태로 데이터를 삽입을 하시면 워크북 이름하고 워크시트 이름이 데이터 파일 이름으로 삽입이 되는데, 보시면 rename sheet with file name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워크시트 이름이 데이터 파일 이름으로 변경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rename book with file name으로 되어 그 파일 네임인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워크북 이름도 그 데이터 파일 이름으로 변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워크북은 그냥 북 순서대로 나타내게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북 네임엔 체크를 해제를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 파셜 임포트라고 해서 컬럼이나 로우를 자기가 삽입하고 싶은 만큼 뭐 빼고 싶은 만큼은 빼고 삭제를 하고 설정을 해서 삽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 보시면 북에는 체크를 해제를 했고요. 시트에만 체크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데이터를 삽입을 하면 워크북은 그대로 북 1이라고 되어 있지만 시트 이름만 리니어 핏으로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나의 파일을 삽입할 때는 임포트 싱글 버튼을 이용해서 삽입을 하시면 되는데, 한 번에 뭐 여러 파일을 삽입하고 싶을 때는 그 임포트 싱글 바로 옆에 보시면 임포트 멀티플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임포트 멀티플 버튼을 누른 다음에 삽입할 여러 데이터를 선택을 하시고요. Add 파일들을 누른 다음에 얘는 기본적으로 한 번에 여러 파일이 삽입되다 보니까 Show Options 다이얼로그에 자동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OK 버튼을 누르시면 인프에스크 마찬가지로 인프에스크란 대화 상자가 열릴 거고요. 여기서 멀티 파일 임포트 모드로 스타트 뉴 북스라면 지금 제가 방금 데이터 파일 5개를 선택을 했는데, 스타트 뉴 북스라면은 워크북이 5개가 생성이 되면서 각각 워크북에 하나씩의 파일들이 삽입이 될 거고요. 이거를 스타트 뉴 시트로 하면 워크북은 하나지만 이 워크북 안에 워크시트가 4개가 추가가 되면서, 그러니까 워크시트는 총 5개가 되겠죠. 그 각각의 워크시트에 데이터 파일이 삽입이 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워크북 하나에 워크시트를 여러 개를 해서 삽입을 할 거기 때문에 워크북 이름을 변경하지 않고 워크시트 이름만 파일 네임으로 해서 삽입이 되게 리네임 시트에만 체크를 하고 리네임 북에는 체크 해제를 하고요. 여기서 OK 버튼을 누르면 지금같이 워크북 북 2라는 항목에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 스텝 5로 해서 그 데이터 파일 이름들이 워크시트 이름으로 변경되면서 각각의 데이터 파일이 삽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프로젝트 파일에 하나씩의 데이터 파일을 삽입할 때는 임포트 싱글 버튼을 눌러서 하시면 되고요. 한 번에 여러 파일을 삽입해야 된다, 그럴 때는 임포트 멀티플을 클릭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셀에 뭐 정의된 데이터 파일을 삽입을 하실 때는 그냥 엑셀에 있는 내용을 다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보시면은 여기 인포트 엑셀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인포트 엑셀 버튼을 누르고 엑셀 데이터를 선택한 다음에 애드 파일들을 누르고 OK 버튼을 누르면 잠시만요. 다시 워크북 활성화시키고 인포트 엑셀 데이터를 선택하고 애드 파일 OK OK 버튼을 누르면
그 엑셀에 있는 데이터 내용이 워크북에 삽입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옮겨올 때는 그냥 다 복사를 해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옮겨오셔도 되고, 아니면 인포트 엑셀 버튼을 이용해서 삽입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워크북이 엑셀과 같다고 비슷하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워크북에 보시면은 툴바에 보시면은 Add New Columns라는 눈목자 모양, 눈목자랑 비슷하게 생긴 거기에 빨간색 플러스 버튼이 있는 Add New Columns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뒤에 추가로 열이 생성되시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 방법 아니면은 열을 선택하고 열 헤더를 클릭해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어딨니? 인저트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저트를 누르면 이 열 앞에 그 새로운 열이 추가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 뒤로 새로운 열을 추가하고 싶으실 때는 Add New Columns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열 사이에 F와 G열 사이에 데이터를 열을 삽입하고 싶으시면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인저트 메뉴를 클릭하시면 그 사이에 열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워크북에 데이터가 삽입이 될 때 지금 보시면 A, B, C, D, E, F로 해서 쭉 알파벳 순으로 나갈 건데요. 이 알파벳 순은 그냥 1열, 2열, 3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A 옆에 X, 이제 B부터는 다 Y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가로 안에 있는 항목이 그래프를 만들었을 때 데이터의 어느 축을 나타낼 걸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의 X면 X축 성분, B의 Y면 CY, DY 얘들은 다 Y라고 되기 때문에 Y축 성분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뭐 축을 변경하고 싶으시면 그 데이터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보시면 세대지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세대지에 보시면 X, Y치, X에러, Y에러 다 그 축 성분을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열을 X축 성분으로 변경을 하면 첫 번째 A열인 X축이 X1, 그 다음에 제가 2를 X로 변경했기 때문에 두 번째 X축인 X2가 되고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Y축 성분들은 왼쪽으로 갔을 때 첫 번째 만나는 X 항목에 대응이 돼서 2열 뒤에 있는 애들은 Y2가 되고요. 그 다음에 B열부터 D열까지는 Y1이 돼서 이 2열 뒤에 있는 애는 그 X2 축에 대응이 될 거고 BCD는 X1인 A열에 대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 성분을 나타낼 때는 축 성분을 변경해 주실 때는 기본적으로 X랑 Y로 삽입이기 때문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세대즈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워크북은 이제 뭐 엑셀이랑 비슷하다고 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얼마든지 삽입을 할 수가 있고요. 135를 입력하고 드래그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포인트를 오른쪽 하단에 위치를 시키면 플러스로 변경이 됩니다. 마우스 포인트가. 그래서 이 상태에서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면은 그만큼 맞춰서 데이터가 삽입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에 삽입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뭔가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F열에 B열에 있는 값을 뭐 10을 곱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하면 fx 항목에 B 곱하기 10을 입력해주고 엔터를 입력하게 되면 B열에 있는 항목들에 곱하기 10을 해서 fx에 있는 수식대로 계산이 돼서 삽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열을 선택하고요. 함수를 사용해야 될 때는 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메뉴가 나올 건데 거기에 보시면은 set column values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set column values 항목을 선택하고 이 set column values에서 fx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여기서 기존의 오리진에 삽입되어 있는 함수들을 찾아서 삽입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빙 에버레이지 같은 경우는 무빙 에버레이지라고 입력을 하면은 그에 맞는 함수들을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고요. 삽입할 함수를 더블 클릭하시고 맞춰서 항목들 여기를 기존 항목에 맞춰서 변경을 해주시면 계산이 돼서 열에 삽입을 낼 겁니다. 또는 함수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보시면 콜이 있고 W콜이 있는데 W콜은 기존에 삽입된 데이터가 있을 때 기존에 지금 G열의 데이터가 삽입이 돼 있고 이 G열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계산해야 될 때는 W콜을 이용하시면 될 거고 다른 열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시면은 컬 메뉴에 보시면은 지금 열이 어떤 게 있는지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롱네임에 아무 이름도 없기 때문에 그냥 컬 A, 컬 B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이 롱네임에 이름을 삽입하면 롱네임에 이름을 삽입하고 셋 컬럼 밸류 중에서 컬 메뉴 클릭하시면은 롱네임의 이름이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 C를 선택하고 뭐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스퀘어루트나 뭐 등등의 뭐 여러 함수들을 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루트 2로 곱해야 한다. 그러면 스퀘어루트 2를 입력해서 OK 버튼을 누르면 C열 항목에 루트 2로 곱한 값이 삽입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컬럼 밸류에서 사용했던 수식은 마찬가지로 fx 항목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fx항에서 그대로 숫자를 변경하면 자동적으로 그 변경한 수식에 맞춰서 데이터들이 삽입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저 자물쇠 버튼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지금 오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데이터 그 수식이 변경되면은 그에 맞춰서 데이터가 변경이 돼서 삽입이 되고요. 얘가 만약에 매뉴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리컬큘레이터 보드가 뭐 매뉴얼도 보통은 적용이 되는데 매뉴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논의로 되어 있으면은 이 자물쇠가 초록색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때는 보시면 달리기 모양 버튼이 있는데 리컬큘레이터 달리기 모양 버튼도 노란색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때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그 노란색 부분도 초록색으로 변경되면서 자동적으로 그 데이터가 맞춰서 변경이 되게 됩니다. 데이터를 삽입할 때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간략하게 말씀드린 데이터 삽입할 때는 임포트 싱글, 그 다음에 여러 파일을 한 번에 삽입할 때는 임포트 멀티플, 엑셀을 삽입할 때는 임포트 엑셀 버튼을 눌러서 삽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각각의 셀들에는 얼마든지 그 숫자를 입력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fx항에 수식을 입력해서 다른 데이터에 있는 값과 내가 입력한 수식과 계산되게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또는 열을 선택해서 set column values 항목에서 함수를 찾아서 삽입을 하거나 또는 수식을 입력해서 삽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뭐 데이터 삽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질문 없으시면 바로 이제 그 다음 과정인 그래프 만드는 부분으로 넘어갈 텐데요. 추후에 만약에 사용을 하시다가 잘 안 되거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그 전에 먼저 저희 카페 하나를 말씀드리고 갈게요. 주소는 뭐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주소는 cafe.naver.com/originkorea고요. 들어오셔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카페에 가입을 하시고 가입인사에 간단히 그 가입인사만 남겨주시면은 정현으로 그 등업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에 맞는 그 해결법을 답글로 달아드리니까요. 추후에 사용하시다가 문제가 있으시면은 뭐 질문이 있거나 그럴 때는 오리진랩 교육센터 카페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제 그래프 만드는 부분으로 넘어갈 건데요.
그래프를 그릴 때는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열을 선택을 하고, 간단한 그래프를 만드실 때, 2D 그래프에 대해서 간단한 그래프를 만드실 때는 하단에 있는 그래프 툴바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라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선으로 나오는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고요. 이 상태에서 그래프를 변경하고 싶다, 모양을 변경하고 싶다, 스캐터를 클릭하면은 점에 대한 그래프로 변경이 될 거고, 라인 플러스 심볼을 클릭하면 그에 맞춰서 포인트와 선이 있는 그래프로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 다른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으면 열을 선택하고, 이 선택한 열 오른쪽 끝부분으로 마우스 포인트를 가져다 대시면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변경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서 그래프 위에 떨어뜨리면 그 맞는 데이터를 그래프에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기본 세팅으로 돼서 기본 세팅으로 삽입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저 검은색, 기본 설정인 검은색 그래프로 삽입이 될 거고요. 지금은 뭐 라인 심볼하고 라인으로 돼서 비교가 되긴 하는데, 얘가 만약에 다 라인으로 삽입이 된다고 하면은 구별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그래프 플랫을 더블 클릭하시면 플랫 디테일즈 대화 상자가 열릴 거고요. 여기서 컬러를 변경해 주시거나 또는 뭐 그래프 모양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래프 컬러를 바꾸거나 해서 변경을 하면은 바로 그래프 각각의 데이터가 어떤 걸 나타내는지 레전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에 그래프 창에 여러 그래프를 삽입해야 될 때는 삽입할 데이터를 한 번에 선택하신 다음에 그래프를 만들면 자동적으로 그룹화가 진행이 돼서 그에 맞춰서 색깔이 자동적으로 색깔을 다르게 해서 그래프가 삽입 때문에 뭐 한 번에 여러 데이터 삽입할 때는 이렇게 한 번에 선택해서 그래프를 만들어 주시는 게 그래프를 나중에 어떤 데이터를 나타내고 하는지 확인할 때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수정하고 싶으시면 플랫을 더블 클릭하시고, 지금은 한 번에 여러 데이터를 선택해서 그래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룹화가 진행이 돼서 그룹이란 폴더가 있을 거고요. 이전에 만들었던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그룹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룹 패널이 따로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화가 진행된 그룹화가 되지 않은 그 그래프라고 하면 그냥 따로따로 각각 선택해서 그래프를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룹화가 됐다고 한다면 데이터를 선택을 하더라도 따로따로 변경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 항목에서 디펜던트가 된 상태로 진행을 하실 거면 보시면 라인 컬러라고 해서 디테일즈의 색깔들이 있고요. 보시면 점점점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하고 이 색 순서를 변경을 하거나 드래그해서 변경을 하거나 또는 색깔을 변경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을 뭐 변경을 해서 OK를 하고 어플라이 버튼 누르면 맞춰서 변경이 되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각각 직접 따로 설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에디트 모드에 인디펜던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디펜던트를 선택하고 데이터를 선택해서 라인을 뭐 더 두껍게 한다거나 하시면은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룹화가 되어 있지만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보시면 기본 설정은 눈금들이 전부 다 그래프 바깥쪽으로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위와 오른쪽은 뚫려 있는 그래프로 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플랫을 모양에 변경하고 싶을 때는 플랫을 더블 클릭해서 변경하시면 되지만, 이 그래프 전체 스케일이나 또는 눈금이나 뭐 모양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축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축을 더블 클릭하면은 엑시스 대하상자가 열릴 거고요. 허리존탈은 X축을 나타내고 버티컬은 Y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스케일에서 범위를 변경을 해주고 뭐 스케일에서 범위를 변경을 해준다던가 메이저 틱스에서 주 눈금들이 얼마나 입력되게 표시되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마이너 틱스에서 부눈금들 작은 눈금들이 몇 개가 표시되게 설정을 해준다거나 다 하실 수가 있고요. 타입에 보시면은 바이 인크리먼트는 이 밸류 값이 입력된 값에 따라서 증가되는 증가되게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바이 카운트는 지금 마이너틱스가 바이 카운트로 되어 있는데 바이 카운트는 이 주눈금과 주눈금 사이에 숫자가 몇 개가 있는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을 늘어남에 따라 눈금을 표시하고 싶으시면 바이 인크리먼트 그 다음에 숫자로 해서 삽입을 하고 싶을 때는 바이 카운트로 설정을 해서 하시면 되고 틱 레이블은 보시면은 이 주 눈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틱 레이블에서 눈금 값들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타이틀은 보시면 이 A열에 제가 로우 넘버라고 롱네임을 입력했기 때문에 로우 넘버라는 이름이 그 타이틀로 입력이 되어 있고, B열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 제 롱네임이 입력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B라는 열 이름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롱네임의 이름을 삽입하면 이 그래프의 축 타이틀은 롱네임에 삽입된 이름으로 표시가 될 거고 유닛의 단위를 표시를 해 놓으셨다면은 롱네임 옆에 가로치고 단위까지도 삽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틀에서는 이 각각의 축 제목들을 수정하실 수가 있고 그리즈는 그 백그라운드에 모눈종이처럼 보시면 모눈종이처럼 라인을 표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즈는 그 그래프 안에 백그라운드의 눈금들 그 다음에 라인앤틱스는 이 눈금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축 라인과 눈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기본 설정은 다 눈금들이 밖으로 빠져 있죠. 이 상태에서 메이저 틱스를 인으로 변경하고 마이너 틱스도 인으로 변경하면 눈금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을 변경하거나 아래쪽을 변경할 때는 버텀, 말 그대로 탑이면 위, 레프트면 왼쪽, 라이트는 오른쪽, 눈금들을 다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프 축 설정은 이 정도로 하시면은 뭐 기본적인 자기가 설정한 상태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도 저 같은 경우는 인으로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위와 오른쪽을 마킹 그래프로 만들고 싶으실 때는 그래프를 더블 클릭하시면 플랫 디테일즈 대화상자가 열릴 건데 레이어에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탭이 있어요. 여기 디스플레이 탭에서 프레임에 체크 해제가 되어 있는데 체크를 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지금같이 위와 오른쪽이 막히는 그래프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삽입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스케일을 조정을 했기 때문에 좀 안 맞게 보이실 건데 이 스케일을 조정하실 때는 클릭하신 다음에 스케일에서 축을 클릭한 다음에 스케일에서 조정을 하셔도 되고요. 자동적으로 그래프 데이터 스케일에 맞게 축을 설정하고 싶으실 때는 그래프가 활성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R 버튼을 누르면은 이 데이터 값에 맞춰서 스케일이 자동으로 조정이 되게 됩니다. 또는 그래프에 보시면은 리스케일 투 쇼 올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단축키로 컨트롤 R이라고 되어 있죠. 버튼을 메뉴를 클릭하시면은 데이터에 맞춰서 스케일이 자동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한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래프를 좀 하나만 해서 설정을 해 놓고 추후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 템플릿으로 저장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 지금 심볼 모양도 다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고요. 플러스를 더블 클릭해서 그다음에 라인 색깔도 맞춰서 변경을 해주고 그다음에 두께는 좀 더 두껍게 하고 그다음에 라인 눈금은 다 안으로 표시되게
설정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막혀있는 그래프가 될 수 있도록 프레임에다 체크를 해주고, 지금같이 그래프를 만들었는데 추후에 그래프를 만들 때 이 그래프 테마를, 내용을, 그러니까 포맷이죠, 형식을 그대로 다른 그래프에도 적용을 하시려면 그래프를 만들고 기존에 만들었던 그래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카피 포맷에서 올 스타일 포맷을 선택하신 다음에 새로 만든 그래프로 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페이스트 포맷을 적용을 하시면 페이스트 포맷이란 메뉴가 있었죠. 클릭하시면은 기존에 만들었던 테마대로 추후에 만든 그래프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해서 각각 뭐 복사해서 포맷을 복사해서 페이스트 할 수도 있는데, 이것보다는 그래프를 원하는 형식대로 만들었다면 파일에 보시면은 Save Template As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Save Template As 메뉴를 클릭하고 템플릿 네임은 카테고리는 자동적으로 유저 디파인드란 폴더에 저장이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템플릿 네임을 맞게 입력을 해주고 OK 버튼을 누르면 이 템플릿 그래프 형식이 템플릿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래프를 만들 때 열을 선택하고 그래프 툴바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템플릿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 템플릿 라이브러리 버튼을 클릭하면 방금 저장한 템플릿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을 선택하고 플랫을 누르면 지금처럼 카피 포맷 안에도 기존에 설정한 저장한 템플릿대로 그래프가 만들어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뭐 발표를 하거나 논문에 실어야 되거나 해서 그 형식에 맞게끔 그래프를 만드셨으면 이 그래프를 템플릿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나중에 추후에 만들 때 템플릿 라이브러리에서 그 저장한 템플릿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사를 하려면 뭐 기존에 만들었던 프로젝트 파일을 뭐 다시 찾아서 들어가서 카피폼에서 페이스트하고 하는 것보다는 템플릿으로 저장을 해 놓으면 다른 오리진 프로젝트 파일을 열었을 때 바로 그래프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뭐 추가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그래프에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으실 때는 보시면은 데이터 리더라는 항목이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이 동그란 항목의 오른쪽 세모의 역삼각형 모양의 삼각형 버튼을 클릭하고 데이터 리더를 클릭하면 이 네모난 박스가 마우스 포인터 네모난 박스로 변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데이터들을 클릭하면 각각의 그 데이터가 값이 얼마를 나타내고 몇 번째 행에 있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데이터의 그 값을 표시하고 싶다 그래프에, 그러면 왼쪽에 보시면 어노테이션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어노테이션 버튼을 클릭하고 표시하고 싶은 데이터 포인트를 선택한 다음에 엔터 버튼을 클릭하시면 맞춰서 데이터 값이 그래프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얘의 그 표시된 부분을 지금 그래프 중간에 있기 때문에 옮기고 싶다. 그러면 다시 포인터를 선택하고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 항목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기본 설정이기 때문에 X축 값과 Y축 값이 다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삽입된 값을 더블 클릭하시면 어노테이션은 대화 상자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X 부분을 지우고 싶으면은 SX라는 부분을 지우고 표시하면 미리 보기로 아래에 확인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OK 버튼을 누르면 Y축 값만 표시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래프 모양을 변경할 때 제가 플랫을 더블 클릭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그래프 플랫 전체가 선택이 돼서 수정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수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부분만, 지금 포인터 값을 삽입한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포인터를 좀 강조 표시하거나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데이터 포인트를 더블 클릭하시면
지금과 같이 데이터 열 플랫 전체가 표시되는 게 아니라 지금 선택한 항목에 대해서만 따로 수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변경되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래프 뭐 라인인 전체 플랫 전체에 대해서 수정을 할 거다 그러면 그냥 바로 플랫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 한 포인트만 좀 강조 표시를 할 거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더블 클릭해서 그 포인트 모양만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브젝트 매니저 보시면 레이어 1에 B라는 그래프와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변경한 CB라는 12번째 포인트가 오브젝트 매니저에서 보이는데, 이 오브젝트 매니저 체크 해제를 하시면 지금과 같이 그래프에서 보이고 안 보이게 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매니저는 그래프에서 플랫들을 숨기거나 나타내게 할 때 사용한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이제 뭐 그리고 만들고 하나의 그래프를 만들고 안에서 플랫을 수정하고 또는 스케일, 축을 수정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 번에 이제 여러 그래프를 그릴 때도 열을 선택해서 만들어서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데이터를 이제 뭐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스텝 2에 있는 스텝 2에 있는 그래프를 만들었는데, 스텝 2 워크시트에 있는 시열의 데이터를 그래프로 만들었는데, 이 스텝 3에 있는 데이터를 삽입하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또는 그래프에 보시면 왼쪽 상단에 회색 네모의 숫자 1, 이 레이어 아이콘이라는 게 있는데, 이 레이어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플랫 셋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 셋업 항목을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플랫 셋업 대화 상자가 나올 건데요. 이 대화 상자에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파란색 모양의 화살표 두 개가 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해서 패널 하나 더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한 패널을 더 클릭해서 이 패널을 열어주면 제일 아래 패널에는 지금 현재 그래프에 레이어 1에 어떤 그래프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널에는 어떤 그래프로 만들 건지 플랫 타입이랑 데이터 X축과 Y축은 어떤 데이터 선택할 건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제일 상단의 패널에서는 워크시트랑 워크북의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시트인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이 한 프로젝트 파일 안에 있는 워크시트를 다 전부 다 표시되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워크시트인 폴더로 하면은 아까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폴더가 있었죠. 그 폴더 안에 있는 워크시트만 표시되게 됩니다. 지금 같이 이제 뭐 스텝 2에 있는 제 CR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스텝 3 워크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삽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원 데이터 워크북이죠. 그 다음에 시트 네임 스텝 3을 선택하고 X축은 B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열을 Y축으로 선택해서 Add 버튼을 누르고 OK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 이렇게 삽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를 삽입할 때는 마우스로 드래그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플랫 셋업에서 플랫 셋업으로 들어오면은 X축과 Y축을 직접 설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데이터를 그 그래프에 다른 열에 있는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삽입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직접 이제 삽입이 됐을 때 색상이나 모양은 직접 변경을 해 주셔도 되고, 이 플랫 셋업 대화 상자에서 선택을 하고 그룹을 해서 자동적으로 변경이 되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다른 데이터를 삽입했을 때 뭐 직접 변경을 해준다거나, 직접 변경해 주더라도 이 범례 보시면 범례 내용이 그 그래프에 맞춰서 플랫에 맞춰서 자동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직접 변경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룹으로 해서 삽입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과 같이 센서 B라는 애와 센서 A라는 애가 스케일 차이가 너무 커서 한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 형태를 동시에 봐야 되는데 보기가 어렵다. 스케일 차이에 의한 그래프를 그리실 때는 보시면 C열과 D열에 있는 그래프로 만들어 보면 스케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프의 형태를 같이 보기가 힘든데, 이 형태를 만약 한 그래프 안에서 같이 봐야 된다 라고 하면 데이터 열을 선택한 상태에서 플랫 메뉴, 기본적인 데이터를 만들 때는 하단에 있는 그래프 툴바에서 그랬는데, 여러 형태의 그래프를 만들어야 될 때는 플랫 메뉴에 보시면은 뭐 베이직 2D, 멀티 패널, 스태티스티컬, 컨타워 등등 해서 오리진에서 만들 수 있는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스케일 차이가 많이 난다. 근데 한 그래프에서 봐야 된다 라고 할 때는 멀티 패널 엑시스로 오시면 WY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WY를 클릭을 해주면 지금같이 왼쪽 편에 검은색에 대응해 센서 AY라는 Y축이 표시가 되고요. 오른쪽에 센서 B가 표시가 돼서 스케일이 달라서 그냥 만들면은 한 그래프의 형태에 대해서 보기가 힘든데, 이렇게 멀티 Y로 해서 만들어주게 되면 각각 그 Y축 성분 값들이 따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형태를 동시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Y축을 여러 개를 해야 될 때는 플롯에 보시면 멀티 WY가 있고요. 그 다음에 3YS가 있고 4YS가 있고 멀티 Y 액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3Y 액시스 Y바 YY는 왼쪽에 Y축이 하나, 오른쪽에 두 개. 보시면은 모양 그대로 축이 표시되는 거 보실 수 있는데 Y바 Y는 왼쪽, 가운데, 오른쪽. 그 다음에 4YS는 Y축이 4개. 그리고 임의로 설정하실 때는 멀티플 Y 액시스를 눌러서 뭐 열을 선택했으면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오토가 클릭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맞춰서 만들어질 거고요. 얘를 뭐 변경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오토를 해제하고 직접 Y축을 몇 개를 삽입할 건지 숫자를 입력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래프로 만들 때는 멀티 Y,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뭐 논문에 주로 많이 나오는 그래프들인데, 한 번에 뭐 패널이 여러 개에서 그래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럴 때는 플랫에 보시면은 멀티 패널, 4패널 하면은 4패널 선택해서 하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한 그래프에 패널이 4개가 돼서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 쌓은 그래프를 만들고 싶을 때는 멀티 패널에 스택을 누르시면 됩니다. 스택을 누르면 지금처럼 한 그래프에 각각 해서 X축, Y축 위로 쌓아진 그래프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로 설정해서 만드실 때는 멀티 패널을 보시면은 멀티 패널스 바이 레이블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항목을 클릭해서 직접 넘버 오브 로우스랑 컬럼들을 숫자를 삽입해서 직접 형태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정된 대로 하실 거면 각각 선택해 주시면 되고, 내가 임의로 패널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멀티 패널을 삽입해서 멀티플 패널을 선택해서 그래프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그래프를 만들고 데이터를 삽입하고 그래프의 형태를 변경하고 그러니까 만든 그래프 형태를 템플릿으로 저장하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해서 혹시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궁금한 부분은 뭐 언제든지 채팅창에 입력해 계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멀티 패널에서 Y 값이 각각 다르게 설정되냐고 물어보셨는데, 보시면 그래프를 하나만 만들었을 때는 레이어가 한 개예요. 근데 멀티 패널로 만들면 지금 4패널이기 때문에 레이어가 4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각각 항목에서 레이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축들은 각각 설정을 해주시라도 다른 축은 다른 레이어, 그러니까 한 그래프 창 안에 레이어 1, 2, 3, 4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래프를 변경하더라도 다른 그래프들은 다른 레이어였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되게 됩니다. 변경을 하면은 지금 방금 선택한 그래프는 변경되고 다른 것들은 변경이 안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뭐 그래프 만드는 것까지는 보여드렸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반 정도 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 이제 주로 많이 쓰는 피팅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피팅은 워크북이나 그래프에서 얼마든지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먼저 워크북에서 피팅하는 것을 보여드리면 피팅할 데이터를 선택하고 상단에 보시면 어널리시스 항목이 있습니다. 어널리시스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리니어한 형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널리시스, 피팅, 리니어 핏, 오픈 다이얼로그를 선택하면 리니어 핏 대하상자가 나오고요. 데이터를 사용해서 피팅을 할 거기 때문에 다른 설정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OK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열에 대해서 진행된 피팅 결과 값들이 새로운 워크시트가 열리면서 지금같이 fit linear 1이라는 워크시트에 어떤 피팅식을 사용해서 피팅을 진행했는지, 그래서 equation, 그 다음에 기울기 값, 그리고 y절편값, 그다음 그에 따른 에러 값, 스탠다드 에러가 얼마인지 그걸 레지듀얼 플러까지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이 피팅 라인은 fit linear curve 그 워크시트로 오시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시트에서 피팅을 할 때는 데이터열을 선택하고 어널리시스 피팅에 오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피팅을 할 때는 그래프를 활성화한 상태에서 어널리시스 피팅 리니어 핏 오픈 다이얼로그 해서 이 데이터만 가지고 피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OK 버튼 누르면 이 데이터에 맞춰서 피팅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팅을 할 때마다 이 리마인더 메시지라는 항목이 나올 건데요. 이 창이 표시가 될 건데 Yes인 상태로 OK 버튼을 누르시면 그 피팅 결과 값이 있는 워크시트로 옮겨가게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노후란 항목이 있었는데 노후란 항목을 클릭하면은 이 그래프 창이 그냥 그대로 위에 표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보시면 피팅 결과값이 표로 삽입이 되고 그에 맞는 피팅선이 빨간색으로 해서 삽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피팅을 진행을 할 때 뭐 슬로프나 이런 거를 변경하고 싶다. 지금 보시면 얘 같은 경우 시열을 그래프로 만들고 피팅을 진행을 했는데 이때 보시면은 절편값이 0에 가지가 않죠. 0으로 안 가고 마이너스 0.326 이라는 값으로 가는데 이 절편값을 내가 0으로 변경을 해줘야겠다. 그럴 때는 어널리시스 피팅 리니어 핏 오픈 다이얼로그에서 보시면 핏 컨트롤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핏 컨트롤에서 픽스 인터셉트에 체크를 하고 이 값을 y 절편값
삽입해 주게 되면 그에 맞춰서 보시면 y 절편값이 0으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이제 피팅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그래프에서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하면, 지금과 같이 데이터 하나 팀 포인트들, 이 팀 포인트를 좀 지우고 싶다 그러면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기본적인 방법은 데이터리를 선택해서 이 항목의 값을 본 다음에 10번째 열이죠. 보시면 10번째 열의 항목을 지운다거나, 또는 그래프에서 보시면 데이터에 보시면 remove add data points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항목을 선택하고 클릭하고 엔터를 누르시면은 방금처럼 데이터가 삭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같이 삭제를 했을 때는 얘가 스캐터 그래프일 때는 별 상관이 없는데, 보시면은 그래프에선 삽입됐지만은 얘 셀에서 데이터 값만 사라졌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일 때는 얘를 라인 그래프로 변경해 보면 중간에 빈 값이 있기 때문에 끊어진 그래프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결하고 싶을 때는 워크시트에서 사라진 데이터 값이 없어진 행을 선택하고 딜리트 롤 하시면은 이제 끊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시 연결되는 그래프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지우는 거, 그 다음에 리니어 피팅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차 함수일 때 피팅을 할 때는 지금같이 P열은 2차 함수 형태고요. C열은 3차 함수 형태인데, 그래프를 만들고 방금 전에는 리니어 핏을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널리시스, 피팅, 폴리노미어 핏 에서 오픈 다이얼로그를 하고, 기본 상태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함수 형태죠. 그래서 오더를 2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9차 함수까지 할 수가 있고요. 2차 함수는 2, 그래서 OK 버튼 누르면 그에 맞춰서 피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는 마찬가지입니다. 3차 함수도 그래프에서 어널리시스, 피팅, 폴리노미어 핏 3차 함수이기 때문에 3으로 변경을 해주고 OK 버튼을 누르면 지금과 같이 맞춰서 피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 형태, 리니어한 형태 데이터일 때는 리니어 핏, 어널리시스에서 리니어 핏, 그 다음에 다항 함수일 때는 폴리노미얼 핏을 하시면 되고, 특수함수 같은 형태의 경우, 뭐 익스포넨셜이나 가우스 함수 같은 경우는 가우시안 데이터로 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서 이제 넌리니어 커브한, 그러니까 특수함수 형태의 그래프를 피팅할 때를 보여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X축, Y축, 그 다음에 C는 에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설명해드렸던 세대지에서 Y 에러로 변경을 해주고, 두 개 동시에 선택해서 그래프를 만들면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C열에 있는 에러 값들이 에러바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함수 형태의 피팅을 하실 때는 어널리시스, 피팅, 넌리니어 커브 핏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넌리니어 커브 핏 메뉴를 선택하고, 기본적으로 함수는 뭐 여러 가지가 한 500개 정도가 삽입이 되어 있는데 카테고리에서 맞는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가우스 함수는 오리진 베이직 펑션은 가우스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래프에 지금과 같이 빨간 선이 삽입이 되면서 가우시안의 형태로 피팅이 되는데요. 이때 보면은 기본적으로 삽입이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피팅 라인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맞춰주려면 보시면 원 이터레이션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누르면 한 번씩 클릭할 때만 맞춰져 갈 거고요. 이 라인을 한 번에 데이터에 맞추고 싶다 그러면 fit 원 이터레이션 옆에 보시면은 fit until converged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툴즈에 보시면 피팅 펑션 빌더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피팅 펑션 빌더를 선택하고 create a new function, 이 상태로 이제 뭐 함수 형태로 삽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그 기본인 상태로 놔두고 펑션 네임만 뭐 변경을 해주고요. 맞춰서 next, 그 다음에 삽입할 independent, dependent variable 파라미터를 각각 맞춰서 삽입을 해주고 next 버튼을 눌러서 펑션 바디에 직접 입력할 함수를 삽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를 만드셨으면 이 함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보기 위해서는 펑션 바디 밑에 보시면 달리기 모양의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에러가 났을 때는 값이 안 나오게 되면, 지금은 뭐 보시면은 값은 나오긴 했지만 식이 맞기 때문에 베리어블 b가 사용이 안 됐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함수가 맞지가 않다 그러면 undefined variable c라는 변수를 아까 설정을 안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값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가 정확하게 설정이 돼 있는 거라면 달리기 버튼을 눌렀을 때 그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러면 함수가 정상적으로 설정이 된 거고요. 이 상태에서 피니시 버튼을 누르면 함수가 저장이 되고, 그 함수를 저장한 함수를 사용하실 때는 아무 그래프에서 일단 해볼게요. 사용하실 때는 어널리시스 피팅 너니니어 커브 핏에서 카테고리 보시면은 유저 디파인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저장을 하셨으면 이 유저 디파인드 카테고리로 와서 펑션에 보시면 저장한 함수들이 이 펑션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직접 피팅 함수를 저장을 해서 사용하실 때는 툴즈의 피팅 펑션 빌더 이용해서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어널리시스의 피팅에서 논리니어 커브 핏으로 와서 여기서 카테고리를 유저 디파인드, 펑션은 저장한 네임을 선택해서 피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기능을 더 말씀드리면, 뭐 FFT나 인테그레이트나 미분 같은 거는 다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미분을 일단, 적분 기능 먼저 면적을 구해야 될 때, 그래프의 면적을 구해야 될 때 먼저 말씀드리면, 가젯에 보시면 인테그레이트는 항목이 있어요. 이 항목을 선택하고 그냥 뭐 다른 거는 그래프 안에서 충분히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 설정 상태로 OK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네모 박스가 생길 건데, 노란색의 네모 박스로 움직임에 따라 데이터 하단의 넓이, 그 다음에 선택된 부분의 넓이를 확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크기도 클릭 수가 있고요. 그럼 그에 맞춰서 넓이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반치폭이 얼마인지, 이 값을 수치로 보고 싶으실 때는 삼각형 버튼을 누르고 New Output을 선택하면 스크립트 윈도우에 각각의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면적을 구해야 될 때는 가젯에서 인테그레이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통계 기능을 사용하실 때는 워크시트에서 스태티스틱스 보시면은 디스크립티브에서 뭐 열에 대해서, 행에 대해서 설정을 할 때, 그 통계값을 구할 때 맞춰서 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열에 대해서 통계값을 구할 때 스태티스틱스에서 디스크립티브, 퀀티티에 오시면은 어떤 통계값들을 구할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해서 OK 버튼 누르면 그에 맞는 값들이 통계값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피팅을 할 때는 어널리시스, 통계값을 구할 때는 스태티스틱스, 그 다음에 뭐 피팅 함수를 만들 때는 툴즈의 피팅 펑션 빌더, 그리고 면적을 구할 때는 아까 가젯에서, 그래프에서 가젯에서 뭐 디퍼런트는 미분, 인터그레이트 등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프 주로 사용하는 기능에 대해서 대부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추가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래프를 만들 때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더 복잡한 그래프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내용을 모르겠다. 그러면 F11키를 누르시면 러닝 센터가 있어요. 이 러닝 센터에서 보시면 그래프 샘플에 오시면 여러 형태의 그래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고 싶은 그래프 형태를 찾아서 뭐 이런 그래프를 만들고 싶다. 그럼 더블 클릭하시면 그 그래프 해당 데이터가 있는 프로젝트가 열리면서 지금과 같이 노트에 하는 방법이 적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래프 창에 튜토리얼이라고 해서 지금 이 창이 없는데 튜토리얼에서 파란색 버튼에 글씨가 있습니다. 파란색 모양, 파란색인 글씨가 있는데 그 튜토리얼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그래프를 만드실 수 있는 설명이 있는 창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뭐 그래프를 더 만들고 싶다. 그러면 F11에서 만들고 싶은 그래프 항목을 찾아서 방법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능만 더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에러바 상한값, 하한값이라는 게 보시면 그 데이터 포인터에 대해서 에러 값들이 지정이 돼 있어요. 그에 맞춰서 위아래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상한값, 하한값을 주시려면은 여기서 뭐 숫자를 변경을 해 주시거나 그게 아니라고 하신다면 상한값, 하한값을 따로 지정해서 넣으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에러바 값을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표시되기는 할 수가 있지만 그 상한값과 따로 주실 때는 에러 값을 여기 워크시트에서 직접 삽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까 선택했던 그래퍼 보시면 카피 포맷 얼마든지 복사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이브 템플릿으로 해서 라만 스펙트럼이죠. 저장을 하면 얼마든지 저장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10에 나온 그래프도 템플릿 저장하거나 복사해서 스타일을 붙여넣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워크북 데이터 다루는 거, 그래프 만드는 거, 그래프 설정 변경하는 거, 피팅, 통계 기능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추가로 이제 뭐 몇 가지 간단한 것들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시면 강의 중에 얼마든지 채팅창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뭐 제가 탄요 중에 질문 있으실 땐 채팅을 얼마든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기능만 더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데이터를 삽입을 할 때 거의 없긴 하지만 간혹 열과 행이 뒤바뀌어서 삽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열이 3개에 행이 50개죠. 근데 삽입을 할 때 열과 행이 뒤바뀌어서 뭐 열이 50개, 행이 3개로 삽입되는 경우가 거의 없긴 한데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경우가 있어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워크시트에 보시면 트랜스포즈라고 있습니다. 이 트랜스포즈를 클릭하시면 그냥 기본 설정인 상태로 OK 해주시면 지금같이 열과 행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없긴 하지만 만약에 열과 행이 뒤바뀌어서 삽입이 됐다. 그럴 때는 트랜스포즈 눌러주시면은 열과 행이 맞춰서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프에서 한 포인트 Y 값을 보여주게 하는 거 질문 주셨는데 그거는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돋보기 버튼 몇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 같이 말씀드리면서 돋보기 버튼 누르면은 그 부분만 활성화 크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리더. 데이터 리더는 선택한 값이 얼마이고 행이 몇 번째인지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스크린 리더라고 있어요. 스크린 리더 좀 모양이 다르게 스크린 리더는 내가 클릭한 부분이 값이 얼마인지 하단에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삽입할 때는 텍스트 툴 입력해서 삽입할 수가 있고, 텍스트도. 그 다음에 라인 툴을 이용해서 라인도 그리실 수가 있고요.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값을 보실 때는 보시면 텍스트 툴 밑에 어노테이션이라고 있어요. 어노테이션 선택하고 한 포인트 선택하고 엔터 누르시면은 지금과 같이 값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피팅하면서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가끔씩 질문을 주신 분들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리니어 핏으로 예제로 말씀드리면 그래프를 만들고 이 상태에서 피팅을 진행하면 이 전체에 대해서 피팅이 진행이 되는데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피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보시면은 호수 모양의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선택하고 그래프에서 들어가시면 빨간색 라인이 추가가 되시죠. 이 상태에서 어널리시스 피팅 리니어 핏 해서 진행을 하면 기본 설정인 상태로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그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만 피팅이 되는 것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호수 모양은 그래프의 범위 지정. 한 가지 기능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질문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주로 이제 다른 논문에 있는 데이터랑 내 실험 데이터랑 비교를 해야 될 때, 보통 논문에 보시면은 그래프는 있지만 각각의 데이터의 정확한 값들은 실려있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 논문에 있는 그래프에 있는 값을 뽑아내야 된다 라고 할 때는 오리진에 보면은 그 그래프에 있는 이미지 파일이죠. 이미지 파일에 있는 값을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툴즈에 보시면은 디지타이저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디지타이저 메뉴를 선택하고 오픈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예제 파일로 있는 이미지 파일을 선택해서 진행을 할게요. 일단 에러바 표시는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설명드리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삽입할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오픈한 다음에 보시면은 그래프가 이제 삽입이 되죠.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X축이 두 개가 있고요. Y축이 두 개가 있어요. 라인이. 이 라인에 축을 맞춰 주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얘를 맞춰주기 위해서 왼쪽으로 돌려줄 건데요. 보시면은 로테이트 버튼이 있어요. 로테이트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고 왼쪽으로 돌려야 되니까 왼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그래프에서 라인을 선택해서 움직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디지타이저 대화 상자에서 선택하고 움직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프를 돌렸으니까 각각 축에 맞춰서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각 축들이 지금 그래프에서 어떤 값을 나타내는지 삽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x1은 축값이 0이죠. 0. 그 다음에 x2는 8, y1은 마이너스 20, 그리고 y2는 120. 설정이 되셨으면은 OK 버튼, 그리고 상단에 있는 데이터 값들을 뽑아 볼게요. 상단에 있는 데이터 한 포인트들을 뽑을 때는 보시면은 매뉴얼리 픽 포인트란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하고 보시면 그 그래프의 포인트로 움직이면은 왼쪽 디지타이즈 툴바에 확대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보면서 뽑을 데이터들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뽑아낼 때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X축에 맞춰서 순서대로 뽑아주시는 게 좋은 게, 이 데이터를 뽑아서 그냥 스캐터 포인트들만 점으로만 있는 데이터 그래프로 볼 때는 큰 상관이 없는데, 얘를 만약에 역순으로 뽑거나 아니면은 첫 번째 뽑았다, 세 번째 뽑았다, 두 번째 뽑았다 이렇게 뒤집어 뽑게 되면 라인 그래프로 만들었을 때 이 라인이 복잡하게 나오게 돼서 이 형태대로 안 가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데이터를 뽑을 때는 순서대로 뽑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 뽑아서 완료가 됐다면 덤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뽑은 데이터들이 컴퓨터상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봐야 된다 그러면 Go to Data 누르면 현재 뽑은 데이터들이 워크북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래프로 봐야 된다 그러면 Go to 그래프,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실 때는 지금처럼 따로 떨어져 있는 그래프가 한 그래프 안에 플랫이 여러 개가 있더라도 떨어져 있거나 하는 그래프는 사용하기 괜찮은데, 만약에 라인이 겹쳐 있다 그러면 뽑아내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래프를 뽑아내실 때는 사용하기에 괜찮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라인을 뽑아내실 때는 보시면 오토 트레이스 라인 바이 포인트가 있어요. 이 클릭한 다음에 이 축을 한번 더블 클릭해 볼게요. 축을 더블 클릭하면 지금처럼 이 축에 대해서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빨간 점들이 축에 대해서 쭉 뽑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일 때는 보시면 여기 오토 트레이스 라인 바이 포인트, 그 다음 범위에 대해서 뽑아내실 때는 오토 픽 포인트 바이 그리드를 선택해서 드래그를 하시면은 그 범위에 있는 라인이나 그래프 점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 있는 데이터 값을 뽑아내야 된다 그러면 이미지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다시 보여드리면 툴즈의 디지타이저 오픈해서 그 이미지 파일 불러오셔서 설정을 하고 데이터들을 뽑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질문 주신 내용이 에러바를 어떻게 표시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에러바를 표시하려면 데이터 열을 선택하고 열 헤더에서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세대지에 보시면 Y 에러가 있어요. 이 Y 에러를 선택해 주시면 얘가 에러바 성분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참에서 제가 한 가지 빼먹은 내용인데 이것만 말씀드리면 오늘 교육은 끝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파워포인트로 그래프를 보낼 때는 파워포인트로 그래프를 보낼 때는 그래프를 선택하고 컨트롤 J, 파워포인트로 와서 컨트롤 V 하면은 그래프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는 얼마든지 그래프 크기나 다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여러 그래프를 보내야 될 때는 보시면은 샌드 그래프 파워포인트가 있어요. 클릭해서 액티브 페이지 아니면 올인 액티브 폴더 또는 프로젝트 파일에 있는 다 그래프를 보내야 된다. 올인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 파일 안에 그래프가 뭐가 있는지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말씀드리면 스타팅 슬라이드 인덱스는 파워포인트 안에 몇 번째 슬라이드부터 그래프를 삽입되게 할 거냐,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템플릿,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까지 뭐 첫 번째는 제목, 두 번째 슬라이더는 목차가 될 거고요. 세 번째부터 내용이 시작돼서 이 세 번째 슬라이더에 그래프가 삽입이 돼야 된다. 그러면 send 그래프 to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오린 프로젝트 그래프 이제 세 개가 있죠. 이 프로젝트 파일 안에는. 그 다음에 슬라이드는 세 번째부터 방금 저장한 선택해서 OK 버튼을 누르면 저 프로젝트 파일 안에 있던 그래프들이 세 번째 슬라이드부터 해서 각 슬라이드마다 하나씩 그래프가 삽입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그래프를 보낼 때는 Send Graph to PowerPoint 버튼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 하나씩 복사해서 옮기실 때는 그래프를 선택하고 Ctrl J, Ctrl V에서 옮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로 오리진 프로젝트 파일로 데이터 파일을 받은 게 아니라 파워포인트 안에 그래프만 해서 오리진으로 만든 그래프를 해서 그 파워포인트 파일만 받았을 때는 그 파워포인트 안에서 이제 오리진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이 파워포인트를 열어서 그래프를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적으로 파워포인트가 열리면서 이렇게 오리진이 열리면서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값들을 확인해야 될 때는 플랫을 더블 클릭하고요. 그럼 플랫 디테일즈 대화 상자가 열리시는데 이때 워크북 버튼 누르면 오리진 프로젝트 파일을 안 받았더라도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그래프만 받았더라도 각 데이터 값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에서 더블 클릭한 그래프를 열었을 때 이 오리진 안에서 그래프를 수정해 주게 되면 수정하고 닫게 되면은 파워포인트에서 그래프가 수정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진에서 그래프를 하나씩 보낼 때는 Ctrl J, Ctrl V, 그 다음에 한 번에 여러 개 보낼 때는 Send Graph to PowerPoint 버튼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오리진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원본 파일은 수정이 안 되세요. 파워포인트 변경한다고 해도, 왜냐면 파워포인트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1, 2, 3으로 저장했던 오리진 프로젝트 파일은 이 파일이죠. 파워포인트 그래프를 수정했지만 보시면은 수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원본 파일은 수정이 안 됩니다. 원본 파일과 연동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링크에서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따로 또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원본 파일과 연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찾아서 메일로 방법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질문 또 없으신가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주셨던 SC 리님이 주셨던 질문, 지금 질문이 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한 번 더 좀 질문 어떤 내용인지 질문 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 없으시면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네,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나가지 마시고 질문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C리님이 아까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질문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 질문을 다시 한번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뭐 사용하시다가 질문 있으시면은 저희 오리진 카페를 이용해 카페에서 Q&A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포인트는 다 직선으로 연결이 되고요. 질문 중에 포인트를 직선이랑 곡선으로 연결 가능한가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포인트에 대해서 직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곡선으로는 연결이 안 되지만, 나중에 보시면 곡선으로 표시되는 것 같은 경우는 아마 스무스 기능을 사용해서 한 걸 보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스무싱이 보시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기본적으로 직선으로 다 연결이 되고요. 아마 곡선으로 보신 것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이 보시면 어널리시스 보시면 시그널 프로세싱에 스무스라고 있어요. 여기서 오토 프리뷰를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어떤 모양을 펼 건지. 메소드를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얘가 그 이 기능을 사용해서 아마 곡선으로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다. 아마 이거를 보신 게 아닐까요? 그래프 형태가 가우스 함수처럼 곡선식으로 된 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는 직선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부드럽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어널리시스에서 시그널 프로세싱에 스무스 기능을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함수를 선택하실지는 그 데이터에 맞춰서 직접 그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뭐 리니어 할 때는 리니어 피팅을 했을 때는 직선으로 당연히 표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3차 함수 폴리노미얼 피팅으로 하면은 그 같은 경우는 함수 형태가 어쨌든 곡선이기 때문에 포물수 형태이기 때문에 곡선으로 표시가 되겠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셨나요? 네, 그러면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1시간 반 동안 교육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SC님이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 그 질문이 지금 정확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만약 이 질문 답을 받고 싶으시면 메일로 한번 주시면 메일 확인하고 그에 맞춰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주호선님이 질문 주셨던 원본 파일과 파워포인트에서 연동해서 원본 파일로 변경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메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교육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